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의 연방하원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빨리 하라라면서 잘못된 탄핵에 대해 연방상원에서 올바른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양측이 결국 예상대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네요. 그렇죠. 뭐 정해진 수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치의 벗어남이 없이 정해진 네.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4일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선언했고요. 이후에 연방하원이 2개월 동안 29명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 청문회, 공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회가 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지난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법사위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정보위원회로부터 이 채택된 이 보고서를 넘겨받아서 지금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가 청문회 또 보고서 검토 작업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 이 4명의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공개 청문회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 소추를 표결해서 상원으로 넘긴다는 그런 계획을 연방하원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민주당 그 연방하원 의원들에게 탄핵 표결에 참가해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더 빨리 표결해라, 할 거면 빨리 해라, 뭘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방하원은 어차피 부당한 탄핵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뭐든지 민주당 마음대로 되니까 뭐 시간 끌 거 없이 빨리 해라. 그리고 연방상원에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아주 민주당의 지금 연방하원 청문회를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뭐 양측은 전혀 한치의 지금 입장의 변화 없이 자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열린 그 연방하원의 네.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이 헌법학자들이 네. 출석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네. 이거는 탄핵감이다, 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한 것들이 네. 혹시 현재 탄핵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전이었죠. 4일 수요일 날 헌법학자 4명을 불러서 청문회했습니다. 공개 청문회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CNN이나 뭐 MSNBC나 팍스가 중계 방송도 했는데 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을 불렀고 소수당인 공화당이 1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노아 펠드먼 하버드 대학 교수, 패멀라 캐런 스탠퍼드 대학 교수, 마이클 게라르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이 3명의 법학자들을 불렀고요. 공화당은 조너던 털리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 1명의 법학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에서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정확히 3대1로 갈렸어요. 민주당이 이 증인으로 부른 3명의 헌법학자들은 모두 다 탄핵감이다. 한결같이 탄핵감이라고 그랬고 공화당이 부른 1명의 헌법학자는 또 전혀 탄핵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뭐 참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부른 학자들은 결국 아주 민주당 쪽의 뜻에 따르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고 공화당이 부른 1명은 또 역시 공화당의 뜻에 따르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교로운 그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번 묻고 싶고요. 민주당 3명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 그 민주당이 이 청문회에 불렀던 이 3명의 헌법학자들 얘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교섭에 이 전화 통화에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뭐 이 원래 지원하기로 약속돼 있던 국가적인 약속돼 있던 그런 지원을 조건으로 내거는 그런 행위는 이건 사익 추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던 내용과 한 채 다른 것도 없어요. 그 헌법학자들의 얘기라고 했는데 결국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또 공화당이 부른 학자의 얘기는 민주당의 조사는 부적절한 증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 탄핵 절차가 부적절한 증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금 해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애당초 모든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학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학문입니다.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법학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철학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서 법학을 보면 항상 통설이 있고요. 네.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뭐 독자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한다 하면 그건 이제 통설이 되는 것이고 다수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그 숫자가 좀 많다 그러면 다수설이고 소수설 뭐 또 일부 학자들이 어떤 설을 제기하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다 그럴 때는 이제 소수설 그런데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그럴듯한 소수설이다 그럴 때는 유력한 소수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자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지만 거기에 누가 이제 동의를 아직까지 안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독자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진리라는 게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 따라서 통설이라고 해서 다수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합당하다거나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소수설이라고 해서 그게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법학인데 이번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3명, 공화당이 1명을 부른 것부터가 시작부터가 좀 이상했다. 그렇게 불러서 결과적으로도 정확히 민주당이 부른 3명의 헌법학자들은 탄핵이 필요하다. 탄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정당이 차라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이걸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차라리 공정한 어떤 제3의 뭐 그런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명망 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렀다면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면 좀 더 그런 헌법학자들의 얘기하는 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헌법학자라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민주당원, 공화당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혀 뭐 새로운 뭐 법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들어볼 만한 얘기도 없었고요. 타이틀은 근사하죠.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 스탠포드 대학 법대 교수. 타이틀은 근사하지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참 별로 가치 있게 들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와 거의 차이 없는 그런 얘기였어요. 수준 높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한 대학, 이 미국에는 뭐 엄청나게 넓은 50개 주가 있는데 이 무수한 대학과 무수한 헌법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이 4명이 미국의 헌법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좀 무리수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로 가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런 그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건 거의 대세에는 전혀 지장을 미칠 수 없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CNN 같은 언론들은 물론 반트럼프 언론이기다 보니까 헌법학자 4명 중에 3명이 탄핵을 지지한다고 계속 보도하지만 이거는 뭐 글쎄요.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가 바라볼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제시가 전혀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헌법학자들 4명 중에 3명이 탄핵감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전혀 지금 뭐 미국 사회에 전혀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너무나 좀 코미디 같은 모습이다. 블랙 코미디 같다. AP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편 데려다 놓고 네. 자기 편의 편을 드는 그러한 이제 이 얘기들을 하게 만든 그러한 공청회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전혀 네. 하나의 어긋남이 없이 예상대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걸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탄핵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치 오차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한치 오차도 없이 예상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공언하면서 지금 연방하원에서 탄핵을 개시했기 때문에 연방하원은 반드시 탄핵 소추를 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제 와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해봤더니 좀 근거가 희박한 것 같다. 탄핵할 만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탄핵이 정당하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위에서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이 안을 채택을 했고 이걸 지금 법사위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전까지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조차 못하면 그건 민주당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 소추는 갈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탄핵 소추는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연방상원에 가서 이제 탄핵 심판이 내려지는데 거기서는 또 정족 의결수가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3분의 1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방상원에서 결국 이거는 이제 디스미스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갈 것이다. 아무리 언론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지만 아무리 보도해도 달라질 거는 없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론인데 여론이 전혀 안 달라졌어요. 지금 9월 24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2달이 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9월 24일쯤의 여론과 지금의 여론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탄핵이 전국적인 어떤 전 국민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언론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보도하더라도 이건 탄핵이 되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젠가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론이 뭐가 중요하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의 일부 하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예전에 무슨 여론 가지고 여론을 힘에 업어서 무슨 워싱턴에서 인권 운동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워싱턴에 대형 그 행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무슨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뒷받침하니까 그것 때문에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물론 일부 의원이겠지만 일부 연방하원 의원은 여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뉴저지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하원 의원이 나는 탄핵은 반대한다 그러고 지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아마 그 자기 지역에서 지역 사정상 탄핵에 동조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이제 입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민주당이라도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기대한 만큼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따라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의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후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되게 우스운 게 뭐냐면 뭐 많은 언론에서 지금 연일 그 브레이킹 뉴스로 네. 이 탄핵 절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브레이킹 뉴스가 말 그대로 뭡니까 속보잖아요. 속보죠. 네. 근데 속보다운 속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제 뉴스 쳐다보는 것도 지겨워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번 이 탄핵 정국을 보면서 뭐 그 전부터도 사실 2016년 대선 때부터 그래왔지만 보면 좀 미국 언론들 뭐 방송이나 신문사나 하여튼 미국의 그 언론 매체들이 좀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 보일 정도예요. 네. 이렇게 CNN이나 뭐 MSNBC나 연일 매일같이 탄핵해야 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먹히거든요. 속된 말로 하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걸 갖고 탄핵을 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달라지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언론 보도가 언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언론의 영향력이 떨어졌는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화가 난 듯한 요즘 그 보도 행태를 보면 네. 좀 더 감정이 실려가지고 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언론에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추해 보입니다. 추해 보이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어차피 이제 내년 대선에서 선택을 받을 거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언론들이 저런 보도 행태를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글쎄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여론을 보면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여론을 보면 지금의 이 탄핵이라는 거는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하더라도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좀 의문이 됩니다. 저는 어제 하이라이트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한 기자가 왜 당신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You hate Trump? 뭐 그런 예문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화를 물어보니까 냈죠. 네. 격앙된 모습으로 말이죠. Don't mess with me 이러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저도 할까 했는데 좀 전곡을 찔린 듯한 어떻게 네. 보면 좀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Don't mess 하원 with me 의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 우습게 보지 마 이거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저 이 하원 의장 저분도 참 다혈질이구나. 저는 그런 저는 생각을 그걸 좀 보면서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곡을 찔렸구나. 굉장히 본인 설마 기자가 자기한테 대놓고 그런 질문까지 하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너무 전곡을 찔려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는가. 아, 난 아주 그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네, 깜짝 네. 놀랐어요. 어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